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근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7번째 단계입니다. 선진시대의 종묘는 통치자가 거처하면서 정사의 업무를 행하는 장소로서 종묘가 있는 곳이 곧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당시에는 국력에 따라 하나 이상의 도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들 중 설령 통치자의 주된 거처지가 아니더라도 그곳을 선왕 또는 선제후에 대한 제사 의례를 이행하거나 다른 제후들과의 회맹 의례나 조 의례 등을 이행하는 장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군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종묘가 설치되면 그 해당 읍은 도성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방어시설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소유하여 다스리고 있는 대부의 군사적인 세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선진시대에는 강력한 제후가 여타의 약소한 제후들에게 국경 밖에서 조의례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높은 누대 형식의 명당을 짓기도 했는데요. 순자 강국편에서 그와 관련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약시하면 즉 병 불부추러 세외하야도 이 령행 천하의 하리라. 약시하면 즉 수위지 축 명당어 세외 이 조제후가 태가의 하리라. 가금지세에 익지 불여 익신지 무야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변방 밖에서 병사들이 다시 출병하지 않아도 온 세상에서 명령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록 그 일을 위해 변방 밖에서 명당을 축조하여 제후들에게 조의례를 하도록 함이 꽤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는 영토를 보태는 것이 신의를 보태려는 노력보다 못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명당은 마치 변방에 당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임시 구조물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앞 시간에서 보았던 맹자양해왕편 글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참고로요. 전국시대에는 제후들이 주나라 왕인 천자를 무시하고 저마다 경쟁적으로 스스로를 왕이라 참칭하던 시기였습니다. 제나라 선왕 역시 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명당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명당이라는 것은 왕다운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의 당입니다. 왕께서 왕다운 왕의 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철거하지 마십시오. 다시 순자의 글입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철거할지 말지를 물어본 명당은 바로 순자 강국편에서 묘사되고 있는 형태의 명당을 말한 것입니다. 즉 다른 제후국들과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조의례를 받음으로써 패권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선에서 평화롭게 정리한다는 담론 속에 명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조정이 될 터인데요. 군주가 친히 움직이는 일이 빈번했던 선진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춘추자전의 노나라 장공 28년 기록입니다. 범읍 유종묘 성군지주 왈도라 하고 무왈읍이라 하니라. 읍알축이라 하고 도왈성이라 하니라. 대개의 읍은 종묘의 성군의 신주가 있으면 도라 하고 없으면 읍이라고 한다. 읍을 조성하는 것을 축이라 하고 도를 조성하는 것을 성이라 한다. 종묘에 그 나라 선제후 즉 성군의 신주가 모셔져 있지 않은 지역이란 바로 대부가 다스리는 지방 소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영토 내의 묘 역시 종묘라고 칭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편 저는 원문 종묘 성군지주에 대해 종묘와 성군의 신주로 병렬해서 해석하지 않고 종묘의 성군의 신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국도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그곳의 종묘에 성군의 신주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렇게 이해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문장에서의 있음과 없음은 종묘의 존재에 대한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그 종묘 안에 선제후의 신주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대부의 영지 내 종묘로서 선제후의 신주가 있는 그곳의 대부는 그 제후와 성이 다른 이성 관계가 아니라 동성의 가까운 친족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선진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지방자치 봉건시대답게 하나의 나라의 도성이 2개 이상인 경우가 흔했습니다. 서주시대 주천자국의 호경과 나급이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주시대 주나라 도읍지였던 나급은 서주시대 초 주공에 의해 이미 도성으로 조성된 상태였습니다. 전국시대 조나라의 한당과 신도라는 곳 역시 둘 다 국도였고요. 그리고 제나라에서는 임치와 증묵을 포함해 5개의 도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진시대에 도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와 그 배경을 교토 삼굴 고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나라의 공족 대부인 맹산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생략가들에 대한 열전 형식의 사서인 전국책에 실려 있습니다. 책으로 엮은 사람은 전한말의 대유 유향입니다. 제나라 사람 풍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거짓으로 맹산군의 이름을 대어 맹산군의 영지인 설당의 모든 민중들에게 부채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선포하고 그 차용 증서들을 소각시키니 민중들은 맹산군을 칭송해 만세를 불렀다. 풍헌이 돌아와 맹산군에게 다음같이 보고했다. 군의 집 안에는 진귀한 보배들이 쌓여있고 군의 영지에서 부족하게 지니고 있는 것은 의로움으로써 하는 일 뿐입니다. 그 때문에 군을 위하여 그 차용 증서로 그냥 살짝 의로움을 사왔습니다. 1년 후 제나라 왕이 맹산군에게 일러 말하길 과인은 선왕의 신하를 내 신하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맹산군은 이렇게 파직되어 영지인 설당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그곳 백리만큼도 이르지 못했는데 그곳 설당의 민중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붙들고 나와 맹산군을 환영하였다. 맹산군이 풍헌을 돌아보며 이르길 선생이 나를 위하여 의로움을 사온 것이 비로소 오늘에야 그 결과를 보게 되는군요. 라고 하였다. 풍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교활한 토끼가 3개의 굴을 지니고 있어야 겨우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컨대 군께서는 2개의 굴을 다시 뚫으십시오. 풍헌이 맹산군을 경계시켜 말하길 원컨대 왕께 선왕의 제사 용기들을 청해서 설당에 왕의 종묘를 세우십시오. 라고 했다. 묘가 완성되자 돌아가 맹산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개의 굴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군께서 잠시 동안은 고침 안면하면서 즐거움을 누리실 것입니다. 영리한 대부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3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이 글 속에서 그 장치 중 하나가 통치자 권한으로서의 선왕에 대한 제사 의례 권한을 부여받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군에 대한 제사는 의무라고 하기보다는 권력의 담보처럼 보입니다. 지방 대부의 조정이 성군의 신주가 모셔진 나라의 종묘로 승격되었으니 그 설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대부의 군사적 방어권 역시 도성에 걸맞게 강력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교토삼굴 고사를 통해 봉건이라는 완전한 지방 분권 시스템 하에 있었던 선진시대 특유의 종묘제도를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통치자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대부들은 자신의 지방 영지에서 선왕의 제례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면 그 위상도 같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선진시대 알짜배기 권력층을 형성하는 경대부는 통치자와 촌수가 그리 멀지 않는 친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는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충성도가 높을 뿐더러 거기에 비례해서 당연히 권력도 강했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선왕에 대한 의례를 올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질 경우 그 권력은 확실히 더욱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나라의 통치자의 종묘가 즉 나라의 조정이 여러 지방에 다수 설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왕조시대의 역사적 상식으로는 얼렁 와닿지가 않죠. 조선시대에 나라의 조정이 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요소요소에 있었다고 상상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모든 지방에 시험 쳐서 선발된 관료들, 그러니까 통치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동량지제로서의 관료들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형이나 친인척들, 더러는 왕에게 피를 바쳐 충성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행정지역의 소유 권한과 통치 권한을 아예 한량해 주었다고 상상하면 그 역시도 우리의 역사적 상식으로는 너무나 비현실이죠. 진정한 의미의 봉건제도는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아주 낯선 제도입니다. 전근대적 봉건제도라는 표현 옛날에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전근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멀리 잡아서 전중세적 봉건제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에 조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봉건제도라는 것이 존재했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선진시대 중국에 있었던 봉건제도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상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제7단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